우선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기존의 10,000제곱미터에서 13,000제곱미터까지 확장하는 법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결정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정비주택 사업의 면적 기준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 비해서 특례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축 규제의 완화, 절차의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러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특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늘리고 또 정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특례 사업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원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위원님 말씀 그 취지는 맞는데 일단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지금 가로구역 인정 기준은 그 최대 13,000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구역 면적은 10,000으로 줄이다 보니까 3,000제곱미터가 계속해서 잔여 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서에도 나오지만은 2면 이상 폭이 8m인 도로에 접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이거에 한해서 13,00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3,000에 대한 그 약간 뭐 명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00에서 13,000까지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면적을 넓혀 나가면서 혜택을 받는 어떤 우회하는 루트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입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금 안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수용권이 없는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돼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사업자한테는 좀 혜택을 좀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게 이제 사업자들 이렇게 도와주도록 용적률을 특례를 완화시키면서 그 뒤에 이제 산식이 있듯이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 사업에서는 의무화하거나 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가능했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그에 대한 특례 사업입니다. 저는 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적률 관련된 논의를 경기도에서 해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